영미 씨의 진료실입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는 공간이죠. 찾아오는 이들의 사연은 가지각색. 감기, 타박상, 관절염 등 제각각이지만 이들을 맞이하는 영미 씨의 처방은 한 가지, 바로 정성과 사랑입니다. 아니 맞아요 900원. 할머니 또 손 많이 바쁘시면 나오세요. 참지 말고. 보건진료소장 영미 씨의 하루는 환자들의 외상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시간.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고 마음은 나눌수록 커지기 마련이죠. 보여지는 치료보다 보여지지 않는 심리적인 치료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손 한번 잡아주고 얘기 한번 들어주는 게 주사 한번 맞춰주는 것보다 어쨌든 되게 큰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외로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만져주고 그래서 나름 어르신들 좋아하고 찾아오고 이러니까 되게 좀 보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여수의 상징 돌산대교를 건너 굽이굽이 도로를 달리면 도착하는 한적한 바닷가. 이름도 어여쁜 소율마을입니다. 바다와 어우러진 풍경이 소박한 멋을 품은 마을에는 80명 남짓한 주민들이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는데요. 마을의 중심 바다로 향한 언덕에 자그마한 진료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이는 김영미 소장. 그녀는 지난해 9월 이곳에 부임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1인 체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녀의 아침은 분주할 수밖에 없죠. 침상과 수건 등 진료에 필요한 도구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진료소 안팎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야 주민들을 맞이할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원래 저희가 공무원 출근 시간은 9시인데 혼자서 근무하다 보니까 나름의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정말 많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지론이 좀 빨리 나와서 어르신들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한 8시 20분이나 8시 30분까지는 항상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할 건 체크하고 빠진 게 있나 없나 그것도 좀 살펴보고 어르신들 방문했을 때 정말 좋다. 보건소 오면 뭔가 좀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보건진료소는 인근에 병원이 없는 오지에서 공공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돌산에만 4곳의 진료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율림보건진료소는 소율과 대율, 인포와 백포 등 인근 4개 마을에 사는 600여 명 주민들의 기초진료를 담당합니다. 진료소를 찾아오는 환자는 65을 넘긴 노인들이 대부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진료소를 찾아오는 분들을 볼 때면 그녀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감기가 있는가 어쩐가 막 된가리도 나오고 기침도 나오고 주로 밤에 심하던가요 기침이? 밤에? 새벽에 새벽에. 예. 어르신 예. 주사가 좀 아파요. 좀 아프죠? 뭐 별로 아픈 게 뭐. 살만해요. 제가 주사 맞아보니까 엄청 아팠는데 주사. 몇 달 만에 진료소를 찾아온 환자는 소율마을에 사는 서경수 어르신.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는 가벼운 감기도 예사롭게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김 소장은 성심껏 진료와 처치를 합니다. 간호사였던 영미 씨는 특수교육을 거쳐 진료소장이 됐는데요. 약 처방과 투약, 예방접종과 보건교육 등을 담당하죠. 환자들은 감기와 퇴행성 관절염, 타박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녀를 찾아옵니다. 우리 해나 못 들어가고 안 좋고. 지금 집에서 소독하셨어요? 목에 언제 가실 건데요? 지금 지금 가려고? 어디 여수로?
나이가 들면 상처가 아무는 속도도 늦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덧날 수도 있죠. 작은 상처에도 그녀가 민감해지는 이유입니다. 알았죠? 예, 이따가 뭐 갔다 와서 한번 들르세요. 오후라도. 오후에. 네, 오후에 뭐 갔다 와서 한번 들르라고 한번 소독한 거 봐보게. 우리 시아버님이 되게 좀 그 도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우리 시아버님이 지금 초등학교 교장선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옛날 초등학교는 되게 막 그 시골 벽지가 많이 발령을 받아갖고 가셨나 봐요. 근데 생활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참 보건진료소장이 참 괜찮하겠다. 왜냐 그러면 힘든 사람을 정말 그 오지 낙지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분들한테 서비스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아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실은 진료소장 하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거 참 괜찮은 것 같다.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남편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대부분 진료소가 오지 벽지에 많이 있어서 여수는 거의 한 16군데가 섬에가 다 진료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 힘들고 좀 나약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게 참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지원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아버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왜냐면 아버님이 아마 그걸 하지 않았으면 저 안 갔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아마 근무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 들어요. 근데 지금 가끔 아버님 뵈면 되게 제가 막 감사하다고 말씀 많이 하죠. 아버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했으니까. 의료시설이 전무한 작은 섬에서는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환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죠. 김영미 소장은 제도와 화태도 등의 섬에서 무려 16년간 근무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일은 힘들었지만 그녀를 믿고 의지하는 섬 사람들로 인해 보람이 컸던 시절이죠. 제가 화정면 제도에 있을 때 어르신 한 분이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한 10cm 정도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응급조치해서 해경 불러가지고 시내로 보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가족들이 많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요즘에는 섬 같은 데는 혼자 아니면 두 분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꼭 무료 서비스 아니라도 막 세세한 것까지 다 챙겨주고 이런 것까지 해주니까 자녀들이 가끔 전화 와서 감사하다고 막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챙기시고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섬에 있으면 좀 절실하게 저희 그 서비스를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로 하구나. 내가 정말 더 봉사하는 마음을 섬에서는 하구나 그걸 많이 느끼죠. 16년간의 섬 근무를 마치고 지난 가을부터 그녀는 돌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돌산은 섬이지만 육지와 연결된 곳이기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마침내 허락됐죠. 하루 평균 15명 남짓한 환자들이 진료소를 찾아옵니다. 김 소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인데요. 8개월 남짓한 근무 기간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잘 챙겨서 꼼꼼하니 잘해주세요. 점수로 말하면은 글쎄 100점을 남겨줘야 되겠는데 100점을 남겨주는 점수가 있을까? 100점으로 봐야지. 와, 점수 후하신데요. 후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항상 웃으시고 좀 봤을 때 좀 힘들겠다 싶은데도 그런 내색 안 하시고. 여기 가까운 데에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좋으시죠? 그러면 말할 수 없죠. 진료소 2층에는 진료소장의 개인 공간이 있습니다. 자리를 비우는 것이 편치 않기 때문에 영미 씨는 대부분의 점심을 이곳 주방에서 해결하는데요. 유난히 환자들이 많았던 오늘은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고 나서야 식사를 시작합니다. 점심 한 끼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섬에서는 혼자서 세 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얼마나 혼자 먹기 싫었으면 동네 할머니분한테 보건소 와서 밥 같이 먹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다니까요.
왜냐면 혼자 먹어 진짜 입맛 없잖아요. 억지로 먹어야 되니까. 이제 역시 사람 혼자 사는 게 힘들구나. 그걸 느끼죠. 음식도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돌산이 원래 갓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치료받으러 오시면서 갓김치랑 막 김치 종류를 되게 많이 가져오신 거예요. 요거 파김치도 그분이 할머니 갖다 주셨고, 요거 물김치도 할머니 갖다 주신 거거든요. 요것도 김장김치도 작년에 김장김치 한 4통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김장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이쪽은 돌산이 젓갈류가 되게 맛있는가 봐요. 진짜 김치가 맛있는 것 같아요, 배추김치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시골이라 좀 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봄이 무르익은 율림마을. 어느 곳에든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한가롭고 여유로운 시골 마을의 풍경을 즐길 새도 없이 영미 씨가 어디론가 바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향이람 아래 인포마을에 사는 어르신을 찾아가는 길이죠. 진료 소장들이 수행하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은 혼자 사는 노인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그들의 외로운 시간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미 씨가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노인분들은 8분 정도 되는데 모두들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이죠. 붓기 좀 빠졌네. 어거제는 툭툭 먹고. 오늘 방문한 집에는 박순애 할머니가 삽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할머니, 혈압이 지나치게 높아 관리가 필요한 분인데요. 잔소리를 해도 약을 잘 드시지 않아 김 소장은 늘 신경이 쓰입니다. 일주일에 2-3차례 꼬박꼬박 할머니를 찾아가 혈압을 관리하고 말벗도 되드리죠. 어깨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봄이 된 게 조금 건강해 보이시긴 하네. 그게 기침 그릇만 잡을게 그러면 살겠네. 그릇만. 우리 지대가 나가 그러면 그렇게 생겼는가 지대가. 그럼 어딘 밖에 외출하실 때 이 길로 갈 때 어떻게 내려가 힘들어서? 그때는 지팽이 2개는 지으면 빨리 가지는데 한 날 지으면 얼른 못 갔다 이제. 짝짝이 2개를 진짜 둘 때 얼른 가지래. 그 다리 아픈 약을 먹었고 이러네. 저래 헐뚝했네. 전에 55kg 나간 놈은 그리 돼. 진짜? 젊어서. 55kg가 몇 살 때 했어요? 이 동네 가에 물어봐라. 할매들한테 물어봐야지. 나가는 말은 거지만. 그 몇 살 때 55kg였어요? 30살이고 남지가 그럴 때 젊어서 나는 오직 2살 먹고 다리가 아파갖고 그냥 약을 먹어갖고 그냥 앉아서 그놈을 양살했던 살이 벌벌. 어둠이 내리고 나서야 숨가빴던 하루를 마친 영미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품을 떠나 넓은 세상으로 나갔고 남편과의 오붓한 시간이 바빴던 하루를 위로해 줍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참 고마운 사람인데요. 섬에서 근무하느라 곁을 지키지 못한 엄마를 대신해 딸들을 키워준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대학 새내기 시절 봉사 동아리에서 만난 남편과는 지난 연애 시절을 거쳐 28년 동안 부부로 살았습니다. 어여쁜 딸 둘을 낳아 키우며 서로를 믿고 의지했죠. 떨어져 산 시간만큼 애틋한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의료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혼자서 근무하면서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 건강도 돌보면서 또 가정에 무슨 일 있으면 뭐 해결사 같이 가서 또 해드리고 고충 있으면 또 가서 또 같이 대화도 해주고 그런 걸 저도 옆에 가서 가끔 봤거든요. 뒤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냥 제 속 마음만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 마음은 항상 갖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잔뜩 찡그린 하늘 때문일까요? 오늘따라 진료소로 향하는 길이 북적거립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길을 나선 할머니들이 김 소장을 찾는 이유는 아픈 몸을 치료받고 허전한 마음도 위로받고 싶어서겠죠. 할머니 아침 먹었어요? 몰려드는 환자들 덕분에 영미 씨의 아침은 정신이 없습니다. 자주 오는 어르신과는 건강 상태부터 집에 있는 숟가락 개수까지 속속들이 알 만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영미 씨의 잔소리가 마치 일상의 모습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친정엄마 대하듯 살갑게 다가오는 진료소장. 때로 멀리 사는 자식들을 대신할 만큼 반갑고 친근합니다. 진료소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웃집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랑방도 되는데요. 단순한 찜질팩만으로도 천하를 얻은 듯 몸이 가벼워지는 게 노년의 마음입니다. 할머니 요거 하시다가 뜨거우면 말씀하세요. 수건 더 깔아드릴게요. 예. 요거 좀 뜨거워. 더구나 이제 시각장애 야는 되는 게로 시는 나가도 못해. 얘가 알면 주로 열이 많이 오지. 아유 진료소 여기 나오면 막 반갑게 하고 어서 오라고 야단이고 주달아주고 또 참 친절하게 참 친절하게 합니다. 그 이상 친절하게 할 수 없어. 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막 나이가 드셔가지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시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친정 엄마 생각 많이 나요. 그리고 친정 엄마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프셔서 노인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어르신들 보면 친정 엄마 생각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의료 지식을 어르신들한테 해주면 그게 나름 보람인 것 같아요. 친정어머님께서 소장님 어렸을 때 이렇게 자식들 키우시는 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 친정 형제가 구형제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다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오빠들 다 교육시키고 저까지 교육시킨다는 게 상당히 좀 많이 버거웠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버지한테 되게 감사해요. 왜냐 그러면 저까지 학교로 갈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내가 아버지한테 부탁했어요. 저 가는 데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때 형배 되게 어려웠는데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내가 정 원하면 형편이 어렵지만 그냥 보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결정을 해서 아마 힘들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근무하면서 늘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진짜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한테. 왜냐하면 내가 간호학과 나와서 어르신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의료 지식을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보람인 것 같아요.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인데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인생도 없겠죠. 월요일 오후 영미 씨가 외출 준비에 분주합니다. 간단한 진료 도구를 챙겨 인근 마을 회관으로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어르신들 편리를 위해서 내가 이동하는 거죠. 뭐. 원래 그게 뭐 규정은 없어요. 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어르신들 걸어오기 힘드시니까. 목적지인 대율마을은 진료소까지 도보로 10분 넘게 걸리는 곳. 연로한 어르신들에겐 힘든 여정일 수 있죠.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검사 및 당뇨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사 받기를 원하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마을회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흐린 날씨 때문인지 여느 때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마을 회관을 찾아왔습니다. 혈압 검사와 당뇨 검사는 노인 의료 관리의 필수 코스. 마사지와 팩은 김 소장이 추가한 선택 코스인데요. 왠지 선택 코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 보이죠. 나이가 들어도 할머니가 돼도 여자로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맑고 고운 피부에 대한 로망은 커져가나 봅니다. 그렇다 보니 살갑게 얼굴을 만져주는 딸 같은 진료소장의 인기는 상한가. 소장님 손이 좋기는 좋은 것 같네. 반질반질해지네. 기분 좋은 노고남에 노랫가락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80세의 저 세상에 날 데리러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청 말아 전해라. 오랜만에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거든 전날 촌시 간다 뭐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거든 국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야 머리가 얼마나 잘한가 우리 딸 같아요. 지금 우리 영가보다 더 잘해줘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아, 오늘 영감이 이게 혼나시는 거 아닙니까? 겁나게 잘해줘요. 사람이기에 지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기쁨과 보람이 있기에 포기할 수 없는 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뭉클한 감동을 나누는 일상이 그녀를 미소짓게 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진짜로. 예. 열심히 좀 배우고 익혀서 그다음에 퇴직하면 해외 봉사도 제가 솔직히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정말 열악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데가 있다면 제가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계획이 있어요.